포함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장모님과 특별한 사이로 1년 가까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는 처가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처음엔 신혼초라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필이 꽂혀 문을 안 잠그고 하다 보니 장모님께서 빨래 갖다 주신다며 문을 벌컥 열어 서로가 당황스러운 적도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 직장과 가깝기도 하고 저는 서울에 연고가 없어서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했죠. 장인어른은 10년 전 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고 외동인 아내와 장모님 사이는 무척 각별했고 친했는데 저는 결혼 후 3년 넘게 한 집에 살면서도 아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대면대면한 보통의 장모 사위 관계였어요. 하지만 1년 전 별일 없이 보통의 장모 사위 관계에서 장모님이 잠깐이나마 이성으로 보게 된 날이 찾아왔죠. 그날따라 출근하고 오전 오후 온종일 운전하며 외근하게 생겨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집에 잠깐 들렀어요. 평소처럼 벨을 눌렀는데 뒤척이 없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죠. 디지털 도어락 뚜껑을 올리니까 안에서 박서방 잠깐만 금방 나가네. 뒤늦게 장모님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 생각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원피스를 입고 급히 나오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단정한 분이 머리는 산발에 잔뜩 상기돼 붉어진 얼굴. 무엇보다 비릿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땐 저도 좀 당황해서 장모님 뭐 하다 오셨어요? 뭘 하긴 그냥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잠들었지 뭐야. 장모님은 내 눈을 똑바로 못 보고 얼버무리고 나도 뭔가 수상한데 하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니 현관 입구에 처음 보는 남자 구두가 딱 있는 걸 보고 아, 남자랑 같이 있구나 확신을 하게 된 거였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내려와 차에 탔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장모님의 좀 전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오늘 잠깐 집에 들렀는데 장모님이 어떤 남자랑 같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니까 와이프가 아, 그 사람 하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장모님 애인이냐니까 와이프가 애인은 무슨 아, 그 사람 얘기하지 마라. 골치 아프다. 말을 끊길래 더 이상 묻지 않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아내가 큰 소리를 치며 장모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장모님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엄마는 그 사람 이제 안 만난다며 어떻게 집까지 불러들일 수가 있어. 처음에는 장모님이 침착하게 그게 아니고 우리 동네 볼일 보러 왔다길래 만나서 잠깐 차 한잔한 거야. 잠깐? 오빠 말로는 그게 아니던데.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어서 움찔했는데 장모님이 뭔가 수치심 같은 게 느껴졌는지 펑펑 우시면서 그래, 내가 집으로 불러들였다. 어쩔래?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에 사람 하나 불러들였다고.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무튼 사위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장모님은 거의 통곡을 하시면서 울며 그대로
바닥에 앉아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걸 보니까 왠지 측은해 보여 옆에 가서 정숙이 저거 성격 지랄 같은 거 아시잖아요. 살짝 안아드렸는데 갑자기 고개를 드는데 눈물로 범벅인 얼굴로 저를 보며 딸내미 키워나 봐야 저런 소리밖에 못 듣는다 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티슈를 가져다 드리고 물도 한 잔 떠다 드리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네한텐 면목이 없다고 하시는데 나는 괜찮다고. 장모님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라고 옆에서 한참 말동무를 해드리며 달래드리는데 자네 나 흉 많이 봤지? 장모라는 사람이 나이 먹고 주책이라고. 근데 저는 장모님 애인도 만드시고 좋은 분 있으시면 결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젊으시고 솔직히 장모님이 나이에 비해 훌륭하시잖아요. 아 정말. 근데 어디가 그리 훌륭해 보이는가. 호호호 아무튼 박서방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네. 그날 이후 외근 나가게 되면 가끔 집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박서방 점심이라도 먹고 가. 평소에는 나보면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는데 그날은 밝게 웃으면서 점심상까지 차려주며 먹고 가라더군요. 내가 항상 박서방한테는 미안한 마음 있는 거 알지? 그날 일은 자네한테 정말이지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나저나 정숙이가 잘해줘? 연애하고 결혼까지 7년인데 지겹지는 않고? 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같이 살기만 한지 오래됐죠. 저희는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 자신이나 좀 챙기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모님 연애사 관여하고 싶진 않아요. 장모님은 진짜 처음 봤을 때 그대로세요. 정숙이도 나중에 나이 들면 장모님처럼 곱게 늙어야. 늙어서도 데리고 살 텐데. 호호 앞으로 박서방한테 잘 보이려면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는걸? 솔직히 남자 입장에선 정숙이보다 장모님이 훨씬 낫죠. 음식도 잘하고 자기관리도 잘하시고. 안녕하세요. 올해 35살이고 결혼 4년 차의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집사람은 10살 연하이며 제가 다니던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을 때 저와 잠깐 썸을 타다 결국 눈이 맞아 3년 넘게 연애하다 결혼을 해서 지금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장모님은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 지금의 아내를 출산해서 올해 나이가 49살이십니다. 장인어른이 한때 섬유회사를 크게 운영하셨지만 중국에서 값싼 원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섬유산업이 하얀 길에 접어들면서 한참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암으로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대학가 근처에 4층짜리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료를 받아서 모녀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과부가 수중에 돈도 좀 있고 얼굴도 반반하다 보니 주변 남자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입에 발린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며 수없이 들이댔나 보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5천만 원을 빌려가고도 7년 넘게 갚지 않고 있는 그 남자.
장모가 집에 불러들였던 그 남자.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장모님을 보살펴야 했단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장모님 생신이어서 저녁 먹고 늦게까지 한잔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밤 12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취하신 장모님은 아예 작정을 하셨는지 평소 아끼시던 비싼 술까지 꺼내오셔서 주저없이 제 잔과 자신의 술잔에 술을 채우셨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잠을 자다 거실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나와보니 아직까지도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과 장모님의 모습에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아무리 생일이라도 그렇지. 내일 출근해야 될 사람을 아직까지 붙잡고 술을 먹이면 어쩌자는 거야 하며 자기 엄마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거사 엄마는 술 먹지 말란 법 있니? 너는 밖에 나가 실컷 놀다 오면서 빈말이라도 나보고 같이 나가자고 한 적 있었니? 너는 내가 이 집의 가정부라고 착각하나 본데 여기 내 집이야. 너희 부부가 얹혀 사는 거고. 이 말에 집사람은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껏 쭉 아내에게 서운했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하신 장모님에게 뭐라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눈치챈 집사람은 적당히 마시라는 말과 함께 쉰다고 하며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딸이 야속하신 듯 저에게 집사람에 대해 나무라셨죠. 그러면서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자신의 잔에 다시 술을 부으며 저를 말없이 쳐다보셨습니다. 우리 사위지만 정말 너무 멋지다. 장모님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실게요. 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갑자기 회식을 하게 되었다며 늦는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장모님과 외식을 했죠. 식사를 마친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걷고 있었는데 때마침 나이트 웨이터들이 주는 홍보물을 받게 되었고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사위와 단둘이 나이트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고 장모님도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다소 이른 시간에 도착해 생각처럼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술 기운이 돌자 민망해 하시던 장모님도 점점 분위기에 동요되기 시작했죠. 무턱대고 장모님을 스테이지로 끌고 갔습니다. 박서방 왜 이러나, 이러지 말게. 하면서도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모님 그렇게 춤추시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근데 사위랑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저희가 뭔 잘못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 건전하게 놀고 있는 것뿐인데. 주변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어때요? 춤추는 곳에 와서 춤을 추고 술 마시는 곳에 와서 술 마시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 장모와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죠. 지난해 가을부터 아내가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들어 잠도 잘 못 자고요. 예전에는 정말 천사 같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행동이 전부 마음에 안 드는지 신경질적으로 반응에 말을 걸기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다 보니
더욱 사이가 멀어져 버렸고요. 결혼 2년 차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가 3년 차가 된 시점부터 사사건건 안 맞는 부분이 생겼고 아내에 대해 점점 정이 떨어졌지만 처갓집에 얹혀 살다 보니 큰 소리 안 내려고 계속 참기만 했었는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이젠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꼴 보기가 싫고 자다 숨을 크게 쉬는 것조차도 거슬릴 정도로 아내에 대한 마음이 식었네요. 근데 문제는 아내와 사이가 멀어질수록 장모와는 점점 더 친해져서 장난도 치고 농담도 서슴없이 주고받을 정도가 되어버렸죠. 그 와중에 아내와의 관계 회복 사회생활하다가 좀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고향 친구들만큼 편한 건 아니지만 말도 잘 통하고 나이도 같아가지고 저절로 친해지게 되었지요. 사실상 제가 직장이 생기면서 사는 지역이 달라져서 그런가 같이 술 마시거나 취미생활 공유할 만한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집도 가까운 이 친구의 존재가 저한테는 엄청 컸습니다. 이 친구나 저나 둘 다 결혼은 한 상황이었지만 부부 동반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지요. 친구 녀석이 이따금씩 부부 동반으로 뭐 하면 좋겠다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상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네요. 친구는 저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하려고 하거나 했는데 저는 별 이유를 대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걸 제가 낯을 가려서 그러던 거라 생각했는가 보더군요. 얼마나 부부 동반 모임을 하고 싶어 하던지 제가 지 와이프랑 친해지면 생각을 달리할 거라 판단했나 봅니다. 어느 날 친구랑 둘이서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같이 술을 한잔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부담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먼저 도착해 있던 친구 녀석이 앉아있던 자리를 보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어이 술자리에 와이프를 데리고 나와서 저를 소개시키더군요.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제가 낯가리는 성격이라고 못을 박아뒀는지 저한테 엄청 친근하게 대해주던 친구 와이프의 착한 마음 씀씀이도 마음 씀씀이겠지만 일단 친구 와이프가 엄청나게 미녀더라고요. 직장도 평범하고 또 약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던 녀석이었던지라 마누라가 그렇게 수준급인 미모의 소유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그쯤 되니까 이 자식이 왜 그렇게 부부 동반으로 만나고 싶어 했는지 싫다는데도 자꾸 자기 마누라를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지 마누라 이쁘다는 소리를 제 입에서 듣고 싶었었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랑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친구는 순수한 마음에 전업주부 생활로 외로워하는 아내에게도 좋은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지요. 와이프를 저한테 소개시켜줬던 걸로 물꼬를 트니 이 친구는 슬슬 부부동반 모임을 갖기 원하더군요. 부부동반 모임이지만 나아가서는 저랑 친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놀러 나가는 것 마냥 와이프들끼리도 틈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낮에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하는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괜히 마누라들끼리 사이 안 좋아져서 우리끼리도 못 만나면 어쩌냐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고민이었지요. 그런데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냐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친구 녀석 혼자만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몹시도 이쁜 친구 마누라가 콧소리 섞인 애교까지 부리면서 꼭 좀 그렇게 해보자고 나오니 솔직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와이프한테 부부동반으로 한번 내 친구네랑 같이 식사나 한번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거랑은 다르게 제 아내는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자기도 친구들이 애 낳고 어쩌고 하면서 잘 만나기가 힘들어졌다는 게 주된 이유였어요.
그렇게 친구 부부와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런데 또 예상 바뀐 겁니다. 와이프들끼리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삼육이 되더군요. 오히려 퇴근 후에 지쳐서 저는 주에 한두 번 가볍게 맥주나 한 잔 같이 하는 게 전부였는데 와이프들끼리는 낮에 저들끼리 어디 찻집을 다녀오네, 맛집을 다녀오네 하면서 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그날이 되었지요. 와이프가 주말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시간을 빼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친구 와이프가 거의 삼촌처럼 여기는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서해 쪽 어디에 펜션을 하나 오픈했다 하더라고요. 당장 휴가철 성수기도 아니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친구네 부부를 초대했는데 친구 와이프가 우리도 같이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차는 한 차로 가도 되는 부분이었지만 각자 차를 끌고 왔습니다. 펜션에 도착을 하니 그래도 경쟁이 많다고 해서 엄청 잘 꾸며놨더라고요. 정원이 넓게 있는 독채인데 무려 3층짜리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는 것보다 커플들이 많이 올 텐데 이럴 거면 굳이 넓은 걸 활용해서 여러 채를 하지 왜 커다란 집 한 채를 고집했는지는 모르겠더군요. 하기사 뭐 제가 하는 사업도 아닌데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지요. 언제 또 이런 호화저택에서 잠 한 번 자보겠나 싶어서 비록 1박 2일 일정으로 짧게 놀러온 거긴 하지만 있는 힘껏 재밌게 놀아보자 싶었습니다. 1층은 로비인데 각종 레크리에이션 할 만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놓았더군요. 추억의 게임기부터 탁구대, 당구대까지 실내에서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걸로 가득 채워놓았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2층에 주방 및 조리시설이 있고 실내에서도 술 마시기 좋게 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도 있고 둘이 오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오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여러 명 와서 놀고 가게 만든 게 주된 목적이어서 그런가 3층에 침실이었는데 방이 무려 4개나 넉직하게 있었습니다. 방 2개는 그래도 침실 기능을 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았어요. 그리고 한 방이 메인 침실로 진짜 멋들어지게 꾸며놓았습니다. 천장에도 통유리를 만들어 놓아서 맑은 날이면 뭐 자면서도 별을 바라볼 수 있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방이 그냥 넓은 공간이었는데 아마 방 3개로도 모자라는 단체 손님들을 위해서 넓은 방 하나는 따로 빼놓은 것 같더군요. 무언고하니 대학 MT 같은 게 있으면 그 손님들이 단체라서 하루 펜션 1박짜리 어설프게 작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들 일주일치 손님 받아서 매일매일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팀만 받아도 돈이 더 되는 단체가 좋다고 하더군요. 관리도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사람 쓰는 건데 자주 부르는 것보다 한 번 부르는 게 같은 값이면 더 좋다고요. 아무튼 넓은 방은 저희가 쓸 일이 없을 테고 친구네가 좋은 침실이 있는데 누군 쓰고 누구는 못 쓰고 하면 좀 그러니까 둘 다 작은 방을 쓰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잠이야 어디서 자든 똑같은 거니 저도 와이프도 친구네 부부한테 어차피 당신들 인맥으로 공짜로 놀다 가는 거니까 큰 방은 너네가 써라.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펜션 구경하느라 신경을 못 썼는데 방 구경 다 하고 3층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친구 와이프가 놀러 온다고 엄청 꾸미고 왔더라고요. 원체 얼굴도 이쁘지만 키도 크고 비율이 좋아가지고 꾸며놓고 옷도 차려입혀 놓으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제 아내도 꾸며놓으면 어디 가서 빠지는 정도는 아닌데 제 아내는 저렇게 눈이 휙휙 돌아갈 만한 모델급 미녀는 아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교 많고 귀염상인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매력이라 그런가 더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친구 와이프가 고개를 난데없이 획 돌리더라고요. 저랑 그때 눈이 딱 마주쳐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는데 친구 와이프랑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고 펜션 어떻냐면서 참 좋다고 능청스럽게 아무 일도 없던 척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이 다 빨개져서 그러고 있으니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친구 와이프랑 저랑 눈이 마주친 걸 눈치챘는지 싶더라고요. 친구 와이프한테 평소에도 예쁜데 오늘은 꾸며놓으니까 더 예쁘네 하면서 우리 이이가 자기 보고 눈 뜰 곳을 몰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다며 농담을 하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지나가는 여자만 쳐다봐도 바람을 폈네 어쩌네 하면서 달라들던 아내였는데 둘이서 워낙에 친해져서 그런가 별말 안 하고 넘어간 게 저는 오히려 더 신기하더군요. 친구 와이프는 그 말에 피식 웃더니 자기가 뭐가 이쁘냐며 겸손을 다 떨기 시작하고 와이프들끼리 서로 언니가 더 이쁘네. 아니네 자기가 더 이쁘네 하면서 아주 서로 칭찬 삼매경이더군요.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러자 친구 녀석이 어흥어흥 헛기침을 하더니 이쁜 걸로 따지면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제 와이프가 더 이쁘다는 겁니다. 저 자식이 지금 자기 와이프 이쁘다고 비아냥대는 건가 싶었는데 아내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칭찬으로 받아들이고서는 좋다고 까르르 웃더군요. 아무튼 펜션 구경도 끝났고 친구 와이프의 삼촌이라는 사람에게 솔직한 감상을 말해줬고 저희도 각자 챙겨온 거 풀고 본격적으로 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친구네는 하루 놀러 오는 건데 뭘 그렇게 많이 싸들고 온 건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보여서 저랑 아내랑 먼저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경관도 괜찮고 산책로가 특히 잘 되어 있어서 구경 다니기 좋더라고요. 아내랑 오랜만에 밖에 놀러 나오니 코도 뻥 뚫리는 것 같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말 듣기를 잘했지 않냐며 자기도 좋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즐겁고 기억에 남는 일이 오늘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묘한 미소 속에 감춰진 뜻도 모르고 저만 바보가 되어서 있었습니다. 아무튼 산책하다 보니 벌써 해가 기울기 시작해서 빨리 바베큐를 하면서 술을 마셔야겠다 싶었어요. 탁구나 배드민턴 같이 부부 동반으로 같이 레크리에이션 할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워낙에 그런 것들과 담 쌓고 지내는지라 그냥 곧바로 술부터 마시고 싶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사실 술 때문에 친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이였던지라 주량이 서로 비슷비슷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술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런데 친구 와이프와는 사실 취할 때까지 서로 마셔본 적이 없으니 제가 마시는 속도대로 술잔을 채워주기 조금 미안하더군요. 그래도 곧잘 주는 대로 잘 받아먹고 하길래 주량이 좀 되는가 보다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와이프가 술이 들어가니까 그 착한 성격과 이쁜 외모와는 다르게 입이 좀 험해지더라고요. 단어에 조금 상스러운 말이 섞이기 시작하니까 친구 자식이 술은 똑같이 즐겁게 마셔놓고서는 괜히 지 아내한테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방금까지는 즐거운 술자리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니 이상하더군요. 급기야 두 사람이 언성이 서로 높아지기 시작하고 대판 싸우는 와중에 친구 와이프가 난데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산책로 방향으로 후다닥 달아나더군요. 둘이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싸울 때 보니 참 살벌했습니다. 친구 녀석도 참 사람이 차가운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가 속상해서 저 멀리 사라지는데 따라갈 생각도 안 하더군요. 뭐 따로 돌아올 곳이 없으니 진정이 되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그래도 한밤중이고 펜션 안은 자리다 보니 외진 곳인데 여자 혼자 걸어다니게 두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같은 여자인 제 와이프를 보낸다고 해봐야 더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런 일에 잘 나서는 성격은 아닌데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책로를 그래도 낮에 걸어놔서 길이 익숙하다 보니 따로 헤맨다거나 할 일은 없어서 좋았네요. 조금 산책로를 따라가니
산책로 깊숙한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친구 와이프가 혼자 멀리 바라보고 있더군요. 술 기운 때문에 그랬겠지만 무언가 슬픈 눈을 하고 있으니 솔직히 친구 와이프가 참 이쁜 사람이구나 싶었지요. 별일 아닌 척 괜찮으시냐며 제가 옆에 자리를 해서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아니고 제가 왔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제가 당연히 올 줄 알았다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옆에 자리에서 앉는데도 편하게 넓게 앉으라는 것 마냥 살짝 옆으로 옮기더라고요. 막상 데리러 오기는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애매했습니다. 당장 제가 부부싸움을 해도 와이프 화를 풀어줄 수 있는지 확신도 없는 판에 친구 부부싸움을 제가 어떻게 말릴런지요. 그냥 옆에 어색하게 앉아서 괜찮으시냐 물었는데 그냥 훌쩍이기만 하면서 고개를 숙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다 같이 놀러 나온 건데 조금만 화를 풀어보라 제안했지요. 그런데 친구 와이프는 화가 많이 난 건지 저라면 그 상황에서 참겠냐고 묻더군요. 솔직히 저라면 그 상황에 참는 거 말고는 다른 행동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부부 초대한 자리인데 와이프가 갑자기 입에서 상스러운 소리나 나오고 그러면 저라도 조금 민망해서라도 자제시켰겠지만 어쨌든 제 목적은 친구 와이프 화를 돋구는 게 아니고 달래서 데려가는 거였으니 대충 분위기 맞춰서 대답을 해줬지요. 한두 마디 맞장구 쳐주면서 대답을 해주니 친구 와이프가 저보고 참 상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언니는 참 좋겠다대요. 제 친구 녀석도 저처럼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까 방금까지 눈물을 흘렸어서 그런지 밤이 어둑어둑했지만 밝은 가로등 조명 때문에 그랬나 그녀의 눈망울에서 빛까지 나는 것 같더군요. 오랜만에 느끼는 묘한 분위기에 무슨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몰라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친구 와이프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손등을 쓸어만지기 시작했거든요. 누가 보면 어쩔 거냐고, 왜 이러시냐고 했는데 잠깐이면 된다고. 자기가 지금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러니 위로 좀 해달라는 겁니다. 더 길게 끌면 시간도 한참 걸리겠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거니 싶어서 해달라는 대로 해줬습니다. 손을 내어주니 그녀가 난데없이 제 어깨에 기대서 잠깐만 이러고 있겠다면서 또 허락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 굴더군요. 자꾸 제 눈치를 흘끗흘끗 보는 게 이거 솔직히 제가 조금만 반응해주면 다음에는 입술이라도 내밀 판이었습니다. 제가 두 눈 꼭 감고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숨죽이고 있으니 그녀도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었겠지요. 시간을 보지 못해서 몰랐지만 체감상 제가 친구 와이프 데려오겠다 하고 자리를 빠져나온 지가 벌써 1시간은 훨씬 넘은 듯 싶었습니다. 시간이 이쯤 되니까 저는 술 기운도 다 달아났는데 술 기운이 달아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술 기운에 친구 와이프를 달래주다가 선을 넘어버리게 된다면 술 탓이었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솔직히 남자가 본능을 이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 와이프를 데리고 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다 말하고 억지로 그녀를 끌고 돌아왔지요. 펜션으로 돌아오니 고기 구워 먹던 자리는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아내랑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간이 늦어지고 술들도 많이 마셨으니 기다리다 먼저 돌아갔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공짜로 숙박하는 건데 아무리 사람 써서 정리한다지만 뒷정리는 어느 정도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친구 아내한테 대충이라도 정리해놓고 들어가면 내일 집에 가기 전에 좀 편하게 가지 않겠냐 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친구 와이프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어리고 예쁜 와이프가 있다면 아내한테 화 한 번 내지 않았을 거라는 둥
그녀 기도 좀 세워주고 서글픈 마음 좀 추스르라는 의미로 제가 립서비스를 좀 많이 던졌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그녀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대충 정리를 끝내고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가는 계단에도 친구 와이프는 제 뒤에 딱 달라붙어서 따라오더군요. 아무리 친구가 잠들어 있다고 한들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치듯 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갔는데 방에서 먼저 자고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술에 취해서 아내가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갔나 싶어 그 길로 방에서 나와 다른 방 2개를 오며가며 했는데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 녀석이 쓰기로 한 큰 방 앞에 친구 와이프가 방에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입을 한 손으로 쉿 하고 가리고는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방문 앞에 다다르니 아내의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절대 같이 들려와서는 안 되는 소리인 제 친구 녀석의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그대로 방문을 열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들어가려는데 친구 와이프가 제 팔을 당기며 저지합니다. 그러더니 저를 잡아 끌고는 제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 빼고 친구 녀석이며 제 와이프며 다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더군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 여행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야 했지만 평소에 저라면 당연히 거절할 거란 것을 알았기에 미리 설명을 해주지 않았던 거였지요. 사실은 친구와 친구 와이프의 다툼 또한 계획된 것이었고 친구 와이프를 데리러 갔을 때 친구 와이프가 저를 이미 설득한 상황이었어야 했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상황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저에게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애초에 호감이 없던 사람도 아니고 차라리 진지하게 말해줬으면 제가 철벽은 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했지요. 친구 와이프도 금세 표정이 밝아지더니 이러면 이야기가 쉬워지겠다며 반색을 하더군요.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 더 길게 잡아끌 이유가 없어졌지요. 그렇게 둘이서 눈치 볼 것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친구도 아내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세상 무엇보다 개운한 표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루하고 뻔했던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을 두고 좋은 소리 할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건 사회통념상 별로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이 즐거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시작으로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에 지친 다른 분들도 새로운 활력소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입연수에서 만난 그녀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손재주가 어려서부터 남다른 편이라서 집에서 취미 삼아 이것저것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시는 차에 빠져서 냉장고에 남는 재료들을 가지고 시작한 취미였는데 눈에 보이는 재료라는 재료는 전부 다 청으로 만들었어요. 남는 레몬으로 시작한 건데 완성하고 유리병에 담으면 선물용으로도 적당한 것 같아서 나중 가서는 직접 재료를 조달해다가 만들었습니다. 유자청 같은 건 기본이고 생강에 도라지청까지 웬만한 재료들은 전부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꿀 싸는 데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고는 했으니까 한동안 정말 다 마시지도 못할 만큼의 청을 만든다고 쓸데없는데 돈 쓰고 있었죠. 그래도 이 취미를 오래 가졌던 이유가 이게 선물용으로는 그만큼 기가 막힌 아이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거 줘도 안 마시지만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잘 통하는 선물이었어요. 특히 손수 만들었다는 말 한마디를 보태주면 여자들이 의외의 매력이 있다 하는 식으로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개 중에 몇 명은 한여름밤만큼 뜨거운 추억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게 다 저희 보잘것없는 취미생활 덕분이었죠. 친구 중 몇 명은 제 무용담을 들으니 너도 나도 저한테 어떻게 만드는 건지 배워가서 몇 명은 제 덕분에 여자 몇 명을 꼬셨네 하면서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자취생활하면서 끈기 있게 도전하다 보니 결국에 취직에 성공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 보낸 사연에서의 주인공인 그녀도 만나게 되었지요. 그녀는 신입 연수할 때부터 동기들한테도 예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여자였습니다. 연수 때는 말 한마디 붙이지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녀와 저만 단 둘이 같은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수 때는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아우라가 대단하고 차가운 인상의 그녀였는데 발령받고 나서 서로 의지할 곳이 없기도 하다 보니까 몇 마디 주고받으며 그녀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녀를 겪으면서 차가웠던 첫 인상과는 다르게 그녀는 부침성이 참 좋고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았지만 입사 동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서로 같은 부서에 발령받으면서 서로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다 보니 그녀도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직장 동료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한테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상태였어요. 고달픈 회사 생활에 그녀와 단둘이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저의 추파를 느낀 건지 그녀가 3년이나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랑 있을 때도 자주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자랑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차츰 그녀에 대한 마음을 생각보다 빠르게 접을 수 있었어요. 퇴근 후에 한참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녀한테서 술이나 한 잔 어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 그녀는 야근 준비를 하고 있던 것 같았는데 그녀 생각에 자기가 야근을 하니 저도 같이 야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녀가 좀처럼 먼저 술 마시자는 제안을 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집에 다 도착해가는 상황인지라 다시 회사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니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녀가 술을 마시자고 했으니 그녀는 이미 퇴근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제가 괜히 야근한 척 회사로 돌아가다가 엇갈릴 수도 있고 그녀를 만나러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고 하면 왠지 부담을 가질 것 같아서 그녀에게 솔직하게 사실 저는 일찍 퇴근을 했고 지금 거의 집 근처에 다 와간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웬일로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 오늘 막 술이 땡기는데 같이 마실 사람도 없어서 제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우선순위에서 맨 나중인가 하고 살짝 섭섭하기도 했는데 그녀가 저만 괜찮다면 직접 제가 사는 동네까지 오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혹시 모르니 침대며 방이며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혹시 땀 냄새는 나지 않을까 싶어서 샤워도 하고 나왔습니다. 다 씻고 나오니 그녀가 거의 도착해간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정말로 그녀가 제가 사는 동네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편한 복장으로 나갔지만 그녀는 회사에서 입고 있던 정장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번화가는 아니고 주택가인지라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그녀를 안내해서 그녀와 마주 앉아 간단한 마른 안주 하나 시켜놓고 맥주 한 잔씩 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번 보는 그녀의 정장 차림인데도 저는 편한 복장 차림이고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다가 제가 자주 오는 단골 술집에 그녀가 마주 앉아 있으니 평소와는 많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녀가 맥주 한 모금을 들이키면서 그 검고 긴 머리칼을 쓸어 올릴 때마다 저는 저절로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원래도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장소와 분위기가 바뀌니 평소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 건 처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그녀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녀와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3년 만났다는 그 애인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철벽을 쳤고, 조금 시간이 늦어질라 치면 애인이 기다려서 안 된다. 애인한테 혼난다거나 애인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일찍 자리를 뜨던 그녀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야근까지 해서 늦은 시간인데, 시간을 들여 우리 동네까지 와서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그녀와 마주하고 있으니 그녀의 사연이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떠보듯이 웬일로 저한테 먼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냐며 애인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녀가 예상을 못했는지 난데없이 나온 애인 이야기에 살짝 언짢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했나 살짝 긴장이 되었는데 그녀는 불평하듯이 잘난 내 애인님은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도무지 연락도 안 되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대충 듣기에도 그녀가 지금 남자친구와 안 좋은 일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충분히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회사에서도 저한테 의지를 하긴 하면서도 점심시간에 옆자리에 앉지 못하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선을 확실하게 긋던 그녀였으니 저와 굳이 술 한잔 하려고 우리 동네까지 찾아온 게 이거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기는 거 아니겠냐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집 청소도 해놓고 나온 제가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맥주 500을 한 잔씩 더 시켜서 그때부터는 조금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지금 애인의 강압적인 태도와 제멋대로인 성격에 불만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이 사실 자신의 첫 연애 상대라고 말한 그녀는 원래 남자들은 그러냐면서 평소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했던 애인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다른 남직원과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도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자기를 너무 구속하려 든다는 게 그녀의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녀가 핸드폰을 내밀면서 저를 어떻게 저장해놨는지 한번 봐보라면서 보여주는데 저를 회사 동료가 아니라 미용실원이라고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애인이 주기적으로 자기 핸드폰 검사도 하고 그런다고 아주 숨통이 트이질 않아서 죽겠다는 식으로 불만을 말하며 이제는 정말 지친다는 말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애인이 첫 애인이지만 너무 오래 만난 게 아닐까? 하고 저한테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뭘 하던 간에 전부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이해심 많은 사람을 만났었으면 좋았겠다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연애 경험이 한 번 없는 그런 숙맥이 아니고 여자라면 정말 쉴 틈 없이 만나오던 사람이다 보니 그녀가 저한테 알게 모르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평소와는 다른 행동 반경만 봐도 제가 사는 집 근처까지 찾아온 걸 보면 혹시 그녀가 원하는 게 술 한 잔 마시면서 넋두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따로 다른 게 있지 않겠냐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녀를 한번 떠볼 겸 혹은 애타게 만들어 볼 겸 해서 그녀와 그녀 애인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 없는 척을 하면서 화제를 돌려봤습니다. 그녀가 자꾸 남자친구와 불화 이야기를 하려는데 제가 자꾸 다른 말로 화제를 돌리니 그녀도 노린 의도가 있는데
제가 관심 없는 듯 나오니 점점 안달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남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을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 이 여자가 지금 다른 꿍꿍이 때문에 나를 보자고 한 것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저도 그 누구 하나 먼저 정확하게 결론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애인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나서서 그녀를 꼬시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도 여자로서의 자존심인지 선뜻 자기가 진정 원하는 걸 저에게 말하지 않고 자꾸만 계속 다른 남자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식으로 빙 돌려서 저보고 눈치 좀 채라는 듯한 식으로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나랑 혹시 그러자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가 안달이 나 있는 상황에 제가 딱히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꺼내다가 번뜩 그녀를 저 혼자 사는 자취방안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그녀가 목감기에 걸렸는지 재채기를 심하게 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제가 마시라고 생강차를 끓여서 회사에 가져갔었는데 그녀한테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때 마트에서 파는 거랑은 알싸함이 다른데 어디서 산 거냐고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비밀이라고 장난치듯이 대답을 안 해줬고 나중에 좀 가져다 줄 생각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녀한테 목감기는 좀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그녀가 제 말에 그때 제가 준 생강차 덕을 톡톡히 봤다고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에게 그 생강차를 만들 때 쓴 생강청을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녀가 진짜 제가 만든 거냐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생강차 말고도 이것저것 직접 다 만든다고. 목감기가 아직 안 나았으면 이따 집에 가서 생강청 좀 덜어주려고 했는데 다 나았으니 잘 됐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집에 가서 덜어준다는 소리에 그녀의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도 제가 그녀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걸 이해했다는 표정을 하고 그때부터 마주 앉아 있던 그녀가 화장실을 다녀와서는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얼굴을 제 가까이 대는 둥 조금씩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500씩 시켜 마시던 맥주도 소주로 바뀌고 서로 술 기운이 올라 알딸딸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그녀의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혹시 오늘 수학이 없으면 일찍 집에라도 들어가려고 했는지 막차 시간 알람이 오더라고요. 막차 시간 알람을 신경도 쓰지 않고 끄는 그녀 모습에 막차 놓칠 텐데 집에 안 가도 되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자기랑 있는 게 불편하냐. 지금 나보고 집에 가라는 거라면서 이제는 선택을 저에게 강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알면 화내지 않냐고 했더니 그녀는 지금까지 술 마시면서 남자친구한테 연락이라도 왔냐고. 오늘 저녁에 회식 있다고 나가서는 정작 자기는 술 마시러 나가면 연락 하나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오늘은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하고 있는 그녀를 보니 제가 집에 돌아가 봐야 한다고 계속 말해봐야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에게 우리 집에 가서 더 마시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막차 늦으면 아침에 첫 차 타고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러는 김에 우리 집에서 생강청 담은 거나 몇 병 써줄 테니 가져가라고요. 저도 그녀도 생강청은 서로 핑계였을 뿐 자연스럽게 호프집에서 저희 집으로 자리를 옮기는 명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자 그녀가
조금 빨개진 얼굴로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 그럴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호프집에서 저희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녀는 이미 제 애인이라도 된 것처럼 팔짱을 바짝 끼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애인을 방해 없이 늦게까지 논다고 말하면서 좀 더 이 기분을 즐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 술을 더 사갔습니다. 사실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소주로 바꾸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아서 두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편의점에서는 서로 각자 맥주 한 캔씩만 골랐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사람 사이에 생길 일을 다 예상이라도 하고 있다는 듯이 더 이상의 술은 필요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에게 일단 소주를 많이 마셨으니 속부터 풀지 않겠냐며 제가 담근 생강차를 끓여올 테니 그거 한 컵씩 마시고 속이 개운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자고요. 그녀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저 혼자 사는 집 구경을 한다고 여기저기 두리번대고 있었고 의외로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칭찬까지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럼 그녀를 뒤로하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커피포트에 있는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와 그녀는 물이 끓는지 생강차를 마시기로 한 건지 아니면 술을 마시기로 한 건지 그런 건 서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있었고 커피포트는 뜨거운 수증기를 내뿜으며 물이 다 끓어올랐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녀는 그 커피포트 안에 담긴 물만큼이나 뜨겁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을 했어요. 그녀와는 그날을 기점으로 회사에서 비밀 연애를 하는 관계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퇴근길에 정반대 방향인 저희 집까지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에서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을 마주칠 뻔해서 그 이후부터는 회사에 들킬지도 몰라 둘 다 회사에서 반대편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요. 둘이 한참 때라 그런지 조심하면서 만난다지만 언젠가부터는 회사에서 몰래 들키지 않게 저희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참 스릴이 있더라고요. 청소당번이 겹치던 날 화장실이라던가 야근 준비하면서 비어있는 회의실에서 몰래 만난다던가 하면서 회사 이곳저곳이 저희에겐 사랑을 나눌 둥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어느 날 그녀가 미안하다며 저에게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에게 여태까지 나와 한 시간은 뭔데 청첩장을 내미느냐 소리를 지르니 누가 듣겠다며 저를 회사 바깥까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결혼 직전 마지막 일탈을 즐기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지금 남자친구와 하겠지만 연애는 저랑 하고 싶다면서 결혼 후에도 종종 저희 집 근처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해볼 게 뭐 있냐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녀에게 당연히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저와 함께 할 줄 알았다.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따졌더니 그녀는 그제서야 하는 수 없다며 그럼 마지막 부탁이라고 말하며 우리 둘 사이를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녀와 행복한 미래까지 그렸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저도 김사원에서 김대리가 될 만큼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와 저는 비록 부서는 달라졌지만 아직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면
그녀는 아직도 저에게 미소를 보이며 눈인사를 건네고 가지만 저는 본체만 취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포함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장모님과 특별한 사이로 1년 가까이